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미용 창업 1인 샵에서 확장 이전까지 쉽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샵 가능해요 대표 김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빠르고 쉽게 샵을 오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저희는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비 창업자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어려웠던 순간들을 나누다 보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창업이 무섭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사업의 순서 그리고 생각들을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창업 스토리, 창업 준비, 실전, 그리고 확장 이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창업 스토리 할 때 이제 저 역시도 창업을 하면서 무섭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이 강의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15살에 미용을 첫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미래에 대한 꿈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미용대학교도 함께 다니며 공부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첫 오픈을 하기 전까지도 대학원과 교육, 그리고 일까지 3가지 일을 병행하며 다녔고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주 5일째 하면서 학교와 각종 미용 교육들을 받으면서 퇴근 후 교육, 휴문날 학교, 또 휴문날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대부분의 제 주변 미용인분들이라던가 저희 미용인분들은 이렇게 지내시죠. 진짜 미용인들의 열정과 노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 보시면 일과 공부의 병행해서 매장 디자이너 근무, 헤어스타일리스트 활동, 광고 촬영 등 또 대학원 재학 중 도중에 이렇게 3가지를 병행하며 지냈는데 인천으로 오기 전 마지막 매장에 있던 곳에서 출퇴근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왕복 4시간 반 정도?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고속도로에서 후미차돌에 사고가 3번 있었고 2번 정도는 이제 접촉사고의 경미한 사고였는데 마지막 사고에서 이제 전치 4주라는 3중 충돌이 나왔습니다. 척추신경이 고추 서면서 오른쪽 팔에 조금씩 마비가 왔고요. 오른쪽 골반이 눌려서 다리도 좀 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컨디션을 다 하기도 전에 이제 딱 4주 쉬고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 근무를 저는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거리 근무로 이제 집 가까운 곳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샵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직장과의 갈등이죠.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과의 갈등이라고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도 다녀야 했었고요. 학교도 계속 다녀야 했었고 세미나 같은 경우 또 이제 교육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퇴직을 결정을 했고 이러던 와중에 다른 샵을 다시 또 들어가기에는 이게 되게 힘들 수 있겠다.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내 조건에 맞는 다시 서울에 있는 샵을 가야 할까라는 고민하던 차에 저희 어머니의 의견으로 이제 다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인근에 있는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해서 1인 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시작 계기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시작을 하겠지만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오늘 제 이야기를,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함께 의지하고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1인 샵 입지와 상권 선정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저희 매장을 선택한 가장 큰 기준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리였어요. 집과의 거리. 그런 와중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와 시장 근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매장 근처에 있는 입지와 상권을
보면서 보았고요. 왕복 4시간, 막히면 5시간이 걸리는 멀리 있는 샵도 다녀봤고요. 가까운 인천에 와서 적당한 거리도 오가보고 했지만 미용실은 사실 거기서 거기였어요. 이 말은 서울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적당한 거리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 실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서비스, 또 홍보 등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일단 어디든 많아요. 그 안에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나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따른 특화된 시장을 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몸이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저한테는 중요해서 집과의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상권을 알아보게 되었고, 괜찮은 조건에 지금 현재 제 전 매장에 있던 샵의 위치입니다. 이 자리를 발견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괜찮은 자리를 봤어요. 그러면 제가 본 주요 초점은요. 미용실, 주변 미용실의 가격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인근 미용실의 홍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동네 미용실이어서 그냥 동네 미용실 느낌의 한 분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1인이 특화된 미용실이 있느냐, 인근 서비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체크하면서 주변 상권을 직접 가보고요.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들을 다 체크해 보았어요. 전부 메모했고요. 메모하는 습관은 제가 가진 습관 중에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입지를 선정할 때 분리했던 6가지인데요. 외진 곳이 첫 번째였어요. 큰 도로가에는 있었지만 살짝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외졌고요. 사람이 좀 오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주변에 많은 게 주변에 3분 내지 2분 내지 뛰어가면 한 1분 안에 다 미용실이 2-3개, 3-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식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늘 망하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횟집과 수산업 등이 가장 많이 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비교적 적었는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지만 집 앞에 요새는 버스 정류장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지 않는 정류장이었습니다. 인근 미용실 가격 형성이 주변이 시장가다 보니까 매우 저렴했어요. 그리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조금은 큰 매장이었는데 간판이나 매장 속 안이 테라스로 인해서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이목에 띄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리했던 6가지를 가지고 이제 경쟁 업체를 분석하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미용실 가격 구성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가이거나 아니면 고급화스러운 느낌을 내고자 고가, 이렇게 딱 2가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중저가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가격 대비 질적 서비스 부족인데 너무 저렴하면요. 아, 왜 저렴한지 알겠다. 딱 그 값어치를 하네 라는 느낌의 서비스가 너무 부족했고요. 또 반면에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데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정도면 동네 안 오지 싶은 그런 가격대의 형성이었고요. 또 주변 미용실 홍보라던가 주변 주소지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이 주소지에서 카카오 헤어,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곳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또 주변에서는 물론 동네다 보니 동네 미용실이라는 느낌이 정말 큰데요. 1인 샵으로 젊은 원장, 뭔가 특화된 매장, 컨셉샵이 된 매장이 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예약제 미용실을 하면서 1인 샵 특화된 매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예약제 미용실을 구상하면서 불특정 다수보다는 특정한 고객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나만을 찾는 고객님들을 모시자라고 떠올렸습니다. 계속 고민했어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예쁘게 머리할 수 있다면, 멀리 나간 것처럼 내가 오늘 강남 다녀온 것처럼 예쁘게 할 수 있다면, 슬세권이라고 하죠. 요새는 슬리퍼 신고 나가도 이용거리를 다 할 수 있는 집이 대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고급화된 머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동네 미용실이 아닌 1인 특화샵을 만들고 싶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했고요. 이 주소지에서 내가 1등을 찍자. 그리고 저렴하지만 우리도 동네지만 질적 서비스는 업을 시키고
사소하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는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책임감 있게 고객님들께 한 분만을 100%로 예약을 잡아서 이분께 시술하고 만족감을 드리면 만족감이 더욱 더 고객님들이 나만을 더 찾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운영하였어요. 대부분 오시면서 고객님들께서 하시는 말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근처 미용실을 다 돌았는데 블루 염색, 그레이 염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동네에는 없었다. 약이 없다더라. 뭐 디자인 탈색을 못 한다더라. 라든 등 이런 곳에서 이런 헤어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놀랍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 주 무기였어요.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취득을 하였고요. 퍼스널 컬러 자격증도 취득을 하면서 컬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좀 더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탈색모, 컬러풀한 염색 등이 저한테는 자신이 있는 머리였는데 딱 그런 원하시는 분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많은 비용을 내지 않아도 탈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원하는 컬러가 나오니까 믿고 맡겨주시고요. 소개 고객님들까지 번져서 이제 구전 마케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점 저기는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이라더라. 소문이 퍼지면서요. 2, 3주치의 예약이 풀 예약이 되었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고민들 끝에 나온 것 같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면서요. 입지와 상권 선정이 되면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인해야 될 2가지 서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리가 마음에 들었다. 이곳이 괜찮다 하시면 오픈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입지와 상권 선정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이랑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돼요. 근처 주민센터 가셔서요. 건축물 대장 확인할게요 하고 주소지를 보여주시면 이곳이 불법 건축물인지 위반 건물이 아닌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엔 서류를 뽑자마자 가장 위에 제일 크게 불법 건축물, 위반 건물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층수가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확인하시면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말만 듣고 계약하셨다간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정에는 신중하게 꼼꼼히 계약하고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가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인테리어 계약을 하시고요. 인테리어 계약을 하셔서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시면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건 순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로는 저희가 가장 겪었던 거 위주로 순서대로 적어 보았어요. 근데 가스 보일러를 일단 사용할 것이냐 혹은 전기 온수기를 사용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났는데 굴뚝이 밖에 나가 있지 않아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전기 온수기를 다시 그때부터 불이 나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도 예비 창업자분들도 가스 보일러를 할 건지 전기 온수기를 할 건지 이 부분에서는 인테리어 업체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선정해야 하고요. 내가 미리 하셔야 샴푸대를 연결하셨을 때 온수기를 전기 작업하실 때 연결해 주시거나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번째는 샴푸대 위치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저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설비에 꼼꼼하게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물이 빠질지, 어느 공간에 샴푸대를 만들지, 수도와 가까울지, 전기 온수기와 배치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하고요. 3번째는 전선 배치입니다. 내가 짜놓은 동선에 맞춰서 거울을 놓을 자리에 맞춰서 미리 체크하셔야 하고요. 전기 증설. 미리 키로수가 낮아져 있으면요. 나중에는 내가 전기를 증설하려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건물주랑 상의를 하셔서 증설되어 있는지 이게 증설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증설 공사도 해야 됩니다. 그걸 인테리어 하실 때 증설을 하실지 말지는 미리 체크를 하셔서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공실이었다고 하시면 건물주랑 얘기를 하셔서 키로수가 공사가 되어 있던 건지만 확인하시고 전화하셔서 올리시면 돼요. 그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고정장비 사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기계를 살 때도 이 기계를 끌고 다닐 거냐 아니면 벽에다가 올릴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인테리어 작업을 하실 때
벽에다가 쇠를 대어서 박다던가 쇠봉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려서 기계를 다신다거나 하는 장비는 충분히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작업 동선만큼도 중요한 게 없어요. 작업 동선이 이제 좋을수록 능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셔서 디자인만 이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다니기에 일하기에 편한 공간으로 동선으로 짜셔야 합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고 1인 샵이라면 내가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의 작업 키와 작업 시술대가 높이가 맞아야겠죠. 이 부분들을 제일 먼저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아요. 이 부분들은 인테리어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용을 많이 상대하셨던 분들은 많이 짜주시겠지만 대부분의 인테리어들은 분위기라던가 디자인을 많이 봐주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다음 과정인데요. 시설이 이렇게 해서 완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청에 이제 영업신고를 하셔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가기 전 서류를 미리 말씀 한번 드릴게요. 면허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자격증이나 혹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 미용사 면허증만 나오겠지만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토탈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거는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진단서와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이렇게 가지고 구청에 가셔서 5번과 6번 면허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수수료 5,500원을 내고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가시면 며칠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발급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가셔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날 영업신고증을 같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내 신분증 그리고 받으시는 면허증 발급을 가지고 영업신고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업신고증을 받았다. 이날은 같은 날에도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거나요. 담당 내 개인 세무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영업신분증을 드리고 신분증과 함께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나옵니다. 오픈할 때 미리 알아봐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쳐서 일주일 전에 되게 힘들게 알아봤던 것들인데요. 미리미리 어느 업체에다 하실지만 선정을 하시면 되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 신청도 요새는 신청하시면 4일에서 5일 정도는 소요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CCTV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인테리어가 설비가 완료는 돼야 저희가 CCTV를 설치는 하겠지만 내가 어느 날짜에 어느 때는 완성이 되었을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미리 알아봐 주시는 게 좋고요. 카드 단말기도 오픈 날짜에 한 일주일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맞춰서 하시길 바래요. 카드 단말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전에 발급을 이제 같이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일하다가 동시에 이제 같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미리 알아보고 체크도 내가 해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 미용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리 다 세팅하는 작업도 먼저 내가 선 결제를 하고 헤어 커트는 얼마 이런 다 저희가 기록해 놓은 작업들도 저희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기자재나 제품 확보도 물론 미리 하셔야 하고 위생 교육도 내가 미리 받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가격표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도 다 만들어 놓고 어느 곳에다 배치할 건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요새는 또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전자 출입 명부가 꼭 필요해요. 핸드폰으로도 인증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혹시 두 가지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기 작성하시는 것도 늘 뽑아놓고 대기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작은 제목으로는 제가 성장 스토리라고 지었어요. 이거는 이제 창업 후에도 저희 미용인들은 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업 스토리에도 제 이야기를 같이 녹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인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늘 배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련돼야겠죠,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는 실력이 받쳐주고 나면 서비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서비스가 제일 먼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되는 건 정말 맞는 얘기인데 저는 가운데에 서비스를 두었어요. 미용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비스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많이 고민을 했는데 미용인들 또한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분마다 서비스적으로 만족도 시켜드려야 됩니다. 해서 만족도 결과가 실력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만족도를 충분하게 끌어낼 수 있어요. 일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겠죠. 직원으로서도 디자이너로서도 물론 가져야 하는 이 세 가지가 기본기인데 저희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은 내 가게잖아요. 더욱이 이 세 가지는 준비가 되어야겠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가운데에 있던 서비스가 가장 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고객 관계 마케팅. 고객을 분석하고요. 기록하고 고객과 개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고객 중심 마케팅입니다. 이건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만큼 저한테 가장 큰 중요한 자산이 없다 했죠. 고객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에 5명, 10명이 오셔도 저는 한 분 한 분 다 메모지에 기록합니다. 오늘은 이분이 어떤 시술을 하셨는지, 어떤 모발 상태로 오셨는지, 내가 이분께 어떤 약제를 사용하였는지, 결과물이 어땠는지, 심지어 이 고객님과 오늘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다 대화한 것까지 기록에 남깁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감정 노동자가 되기도 쉬웠고요. 나도 사람인데 모두를 기억할 순 없지. 하지만 고객님이잖아요. 나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제가 먼저 다가가고 다가가야 하는 게 맞고요. 한 분 한 분 내 고객님이기 때문에 정성을 쏟다 보면요. 나중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기다려지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의 저에게는 과분하다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단골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만큼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내가 애쓴 거 고객님들이 다 아시고 저는 위로도 고객님들께 받아요. 이게 정말 좋은 마케팅인 게 고객 개인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요. 제가 그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들의 가족도 알게 되고요. 그들의 애인도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입니다. 결국 이 일도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항상 함께 가야 할 5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창업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물론 모두들 다 서비스적으로도 보신 이야기들이겠지만 이거는 꼭 5가지들은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 파악인데요. 상담이죠. 제가 고객님들께 가장 듣는 칭찬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어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노? 아니, 선생님은 제가 횡성수설 말했는데 어쩜 그렇게 제가 원하는 걸 딱 알아들으세요? 저희는 만족감을 드려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원하는 걸 빠르게 캐치해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지금 이분이 오신 이 재료를 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럼 2번 결과 만족도까지 이어지겠죠. 3번은 차별화된 서비스예요. 이거는 늘 노력하셔야 돼요. 비싼 매장, 잘 되는 매장 꼭 한 번씩, 아니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는 걸 추천드려요. 잘 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있어요. 요새 소비자분들이 비싸다고 예쁘다고 다 가지 않아요. 그 안에 비싼 값어치를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매장도 한 번씩 가보고요. 동네에 이제 저희 미용실 근처에 있는 미용실도 한 번씩 가봐요. 미용사 아닌 척하고. 해서 샴푸도 한 번 받아보고요. 받으면서 어느 부분은 했는데 아프네. 이분이 손톱을 좀 사용하시네.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다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매장에 와서 실행해봐요. 아주 사소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곳과 저희 매장과 한 개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건 차별합니다.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것들이 한두 개, 3개, 4개 모여서 차별화가 시작되면요. 저희 매장만의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늘 노력하셔서 내가 더 기록하고 남겨서 애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애프터 관리인데요. 저는 제 고객님들께 큰 드라이를 해드리지 않아요. 저는 헤어스타일리스트로도 이제 일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드라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전 잘하는데 아주 간단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들을 고객님들께 해드리면서 홈케어 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드려요. 고객님들께서 미용실에만 오면 되는 머리, 미용실만 오면 이쁜데 집에 가면 안 예뻐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문하셔서 이쁘려고 오신 거잖아요. 한 달, 두 달은 내가 손질을 해서 머리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커트해서 길어서 내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손질을 이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큰 드라이는 따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손질이 쉽고 꿀팁들 같은 경우를 고객님들께 많이 알려드립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포인트예요. 꿀팁. 고객님도 이것만 조금 연습하면 가능해요. 머리하러 왔잖아요. 한동안 고객님도 손질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꼼꼼한 메모 습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분이 염색을 하러 오셨다가 뿌리를 하러 오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얼룩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제 고객님들께도 말씀드려요. 같은 염색약으로도 염색을 계속 하셔도 얼룩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건 시기거든요. 제 고객님들께 손가락 2마디 안에 꼭 오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마디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 미용인들은 잘 알죠. 투터치 들어가야 되는 거를 3터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얼룩감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도 고객님들께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너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거야가 아니라 2cm 이상이 지나면 그 사이에 얼룩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꼭 오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야 내가 같은 연모제로 해도 얼룩감을 최대한 방지하실 수 있어요. 이런 안내를 또 해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메모도 꼼꼼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오늘 바이올렛 색상을 조금 섞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다음에 얼룩감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몇 % 적었는지까지 저는 고객님들께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꼼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컴플레인 건인데요. 이제 이것도 창업 후에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정말 잘 안 걸려요. 근데 걸려도 싫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컴플레인으로 온 내 고객님은 완전히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우선 충분한 사과예요. 오셨어요. 고객님 우선 너무 불편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청을 해요. 이 사람이 어디가 불편했다고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데가 시술이 손질이 잘 안 된다고 하는지, 원래 원했던 게 무엇인지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맞지 않은 곳이 어떤 건지 들읍니다. 경청을 하고 동조를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고객님의 마음이 불편하셨구나.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해요. 그래도 고객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먼저 용기 내서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죠. 고객님이 컬을 더 원하셨는지 아니면 고객님 모발이 잘 안 나온 게 맞는지 아니면 손질이 어려우신 건지를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펌을 다시 걸어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푸석푸석해서 모발의 케어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고객님께 같이 시술을 해드리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듭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 표현입니다. 이 감사 표현에서 저는 고객님이 오실 때, 가실 때 꼭 2번에 나누어서 감사 표현을 해요. 이 컴플레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 표현인데요. 오실 때 같은 경우에는 오실 때, 말씀 주실 때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에게 다시 한번 고객님 모발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가실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어서 저에게 시간 내어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록이죠. 저번에 하신 기록과 오늘 제시술한 기록을 토대로 제가 베이터 데이스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다음번에는 더 정확하고 이번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2번의 감사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요. 무조건 다음에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래도 이 선생님은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하고 믿게 되시고요. 고객과 신뢰감이 형성이 되세요. 물론 저도 정말 맞지 않는 고객님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힘든 분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되면 그땐 포기해야죠.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의 감사 표현,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누그러지시고요. 미안해 하시고 같이 감사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꼭 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일하면서 겪는 아픔을 이기는 방법인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악성 고객님들 다 모두들 겪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을 때, 정말 내몰아쳐졌을 때, 말이 정말 통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분리합니다. 저와 일하는 저를.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 멀티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하면요. 다중적 자아라는 의미로 뜨고요.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쉽게 표현해드리면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의 새로운 자아들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나라는 예명을 통해서 첫 분리를 시작했어요. 예명을 만들고 예나로서 일하는 저와 일상생활에서의 김윤정, 내 본캐로서의 저와 분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 예나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제가 제 본명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중에 이미 김윤정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와 또 저의 스승님이 그래도 분리를 해야 너의 마음을, 너의 정보를 한 번은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이름을 저는 정하게 되었는데요. 예명을 만들고 나서는 훨씬 더 분리가 쉽기 때문에 예나로서 일하는 제가 더 활발했던 것 같아요. 성격은 저의 원래 김윤정과 제 일하는 예나로서의 예명인 사람과 둘은 완전히 달라요. 일하는 예나는 조금 활기차고요. 당당하고 솔직하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캐인 저 김윤정은 좀 더 진중하고 고민도 많고 까탈스럽고 예민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조금 까탈스러운 거? 죄송해요. 까탈스럽고 활기찬 거? 이렇게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만큼 일에 되게 예민하게 가다들고 고민을 하고 활기찬 게 제 장점인데 그 두 개를 나눴어요. 현장에서 상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집에서도 너무 슬프면 하루 종일 울어요. 그럼 다음날 일까지 망칩니다. 현장에서의 상처를 집에까지 가져와서 지내면 안 돼요. 그 상처를 집에까지 끌고 와서 집에서도 내가 힘들기에는 제 자신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집에서는 보다 편안한 온전한 나로 일적인 스트레스는 매장에서만 그 공간에 두고 오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돼요. 힘든데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해? 그래도 연습을 하고요. 명찰을 껴입는 순간 예나로 돌아가고 명찰을 빼고 돌아오는 순간 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먹는 순간 모든 거를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분리를 한다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 커피 한 잔으로 본인을 분리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명찰을 달고 명찰을 떼는 순간에 저와 제 온전한 저로 돌아가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요. 집에서 밖에서는 온전한 저로, 온전한 김윤정으로 지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서 한번 생각을 시작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내가 직원들과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기 때문에 잠을 되게 못 자는데 이렇게 분리를 통해서 집에서는 나만의 생각을 하고요. 매장에서는 직원들과의, 고객님들과의 일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본캐인 제가, 김윤정이 박사 생활을 또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원을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아픔이 많았어요. 왜 나는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학교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집에 오면 온전한 저는 없더라고요. 이 멀티페르소나라는 다중적 자, 나와 내 부캐와의 분리를 시작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요새 미용인들이 예전에도 한창 많았던 게 스마일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겠더라고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저만의 아픔을 이기는 방법이었고요. 예비 창업자 분들과 또 현재 창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법은 많을 수 있어요. 술을 먹는 방법, 친구들을 만나는 방법.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일적인 스트레스를 집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 일적인 스트레스를, 고객님과의 상처를 내가 내 일상까지 가지고 와서 힘들어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 후에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매장이 너무 바빴어요. 고객 관계 마케팅도 너무 잘 됐고요. 구전 마케팅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고객님들과 친하고 이 고객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면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요.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요. 이런 것 자체가 구전 마케팅입니다. 여기는 나만 알고 싶지만 내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것 또한 구전 마케팅이거든요. 구전 마케팅까지 너무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손님들도 많아졌지만 100% 예약되잖아요. 한 달치가 예약이 꽉 차게 되면서 더는 신규를 받을 수 없었고요. 단골 고객님들조차도 예약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몸도 제가 집과의 거리가 가까운 걸 설정했던 이유는 몸이 안 좋아서였었는데 예약이 꽉 차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조차도 부족하였어요. 해서 사람을 뽑기에는 저희 평수가 제 전 매장이 27평이었는데 사람을 뽑기에는 매장이 작게만 느껴졌고 또 위드 코로나인데 동행자분들이 같이 이제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1인 샵 100% 예약제인 부분에서는 대기석조차 부족했어요. 고민 끝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확장 계획을 시작했고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페이지에서부터 어떻게 이 자리를 찾아야 되는지 입지 선정과 상권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확장 이전 준비로는 이제 가장 먼저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아까는 내가 가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이 내놓을 게 없는데 고르면 돼요. 근데 이제 확정 이전 준비로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가게를, 내 새끼를 내놓아야 돼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좀 슬펐어요. 내가 내 아이인데. 근데 이제 현 매물을, 영업장을 내놓으면요. 인수자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인수자가 생겼으면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를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는 나와 건물주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건물주가 요새 시세에 맞게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구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들어가면서 조율을 좀 봤어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조율해 놓은 그 조건 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들어오게 되셨고요.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미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설정을 합니다. 시설 권리금만 받을 것인지 영업 권리금을 받을 것인지. 시설 권리금만 받으신다고 하시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걸 받으시면 되지만 영업 권리금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나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조율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전 이 부분에서도 사실 건물주와의 계약에서 권리금까지 챙겨주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따로 챙기셔야 돼요. 권리금은 나와의 계약인 거고요. 보증금 월세 내시는 분은 건물주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권리금은 내가 나오기 직전에 먼저 건물주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 과정까지 제가 다 받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건물주가 따로 챙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계약서가 필요하시면 따로 본인이 준비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하기로 했어 하셔도 어느 정도는 나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일이라서 자기가 꼼꼼하게 더 챙기셔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사 갈 곳에 인테리어 시설이 완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와 상권이 선정이 되었고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해서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또 그곳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린생활시설인지 또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셔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인테리어 계약을 하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업신고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시설이 또 완비가 되면요. 이 부분은 아까와 이제 조금 달라요. 제가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발급 신청만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영업신고증을 챙겨가시고 신분증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들고 구청에 갑니다. 가시고 나면 간단한 교육 받아요. 뭐 간판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불법 건물이 있는지 그런 거 간편하게 설명 들으시고 이제 영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거를 가지고 세무서 쪽으로 가셔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도 새로 바뀐 영업신고증을 들고 가셔서 신분증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들고 가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 2개 다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시간 내셔서 임대차 계약서 하루 들고 내 기존 영업신고증과 함께 가지고 가셨다가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세무서로 그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세무서 가서 발급받았는데 저희 세무사님께서 또 가져다 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먼저 체크해 보세요. 가깝게 세무사님이랑 지내고 계시다고 하시면 세무사님께서 먼저 챙겨서 이거를 가지고 와주시기 때문에 2개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고 나만의 길을 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게 창업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 나에게 맞는 고객이 있고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원하는 고객님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게 창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장점이, 내가 어필할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내 장점을 인지하고요.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촬영을 다녔고 박사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샵과의 문제들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온전히 이런 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업실을 만들게 되었는데 작업실이 필요해서 시작하였고요. 그 안에서 내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면서 소소하게 일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제 진심을 보게 되었고 저를 좋아해 주셨고 내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 매장에 모이게 되신 것 같습니다. 괴짜샵이라는 말, 컨셉샵이라는 말, 저는 괴짜인 저를 찾아주시는 괴짜 고객님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와 대화하러 오시는 고객님들, 근황 물어주시는 고객님들이 생기고 그런 관계가 마케팅이 잘 되다 보니까 제가 고객님들을 먼저 기다려요. 이분 이번 때 오실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저랑 비슷한 고객님들이 모여서 알콩달콩 하는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 고객님들을 만나면 다 다른데 원장님 고객님들은 샴푸를 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요. 늘 친절하시고 대화를 먼저 해주세요. 이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또 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직원들한테도 저처럼 아껴주시고 그러다 보니 제 고객님들과 매장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일하는 게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라던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마케팅이나 나만의 방식들로 바꿔 나가고 싶은 마인드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고요. 내 장점을 좀 활용하고 살릴 수 있는 게 제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특화된 부분을,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요. 창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히 함께 가야 하는 부분들과 그런 마인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얼마든지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